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미국 세법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게 될 공인회계사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 세법 과정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미국 세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한국의 조세 체계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제 미국의 조세 체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 것부터 잠깐 먼저 정리해보고 출발을 할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조세 체계는요, 크게 보면 이제 국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지방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세는 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국세라는 게 있고, 관세라는 게 있고, 부가세란 말이 있습니다. 부가세. 내국세 안에는 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직접세랑 간접세를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 용어는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직접세와 간접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원래 납부를 해야겠죠. 그런 세금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부 의무가 세금 부담자한테 있지 아니하고요. 납부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목을 설명드리면서 그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접세가 법인세. 법인세라는 게 있고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의 소득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냐 또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거 둘 다 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이냐 개인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누가 사망을 해서 뭔가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때 상속세를 받는 것이고, 사망과 관계없이 그냥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받았다면 그걸 우리가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또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내국세, 직접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줄여서 VA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Value Added Tax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랑 요 밑에 설명하는 부가세는 조금 용어가 다른 거예요. 부가세는 어떤 세금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거를 부가세라고 한다면, 어떤 소득이라든가 거래 원천에 따라서 매긴 세금은 기본적인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그중에 이제 거래에 비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죠. 보통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매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어떤 재화나 요역을 제공해 줄 텐데, 어떤 재화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100원이라는 어떤 매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납부 의무는 판매자가 그 1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판매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세금을 본인이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그만큼을 더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현금을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1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110원을 받아서 10은 국세를 내는 곳이 이제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다가 10의 세금을 납부하고 100은 이제 본인의 매출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이처럼 그 10원의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했습니다만 실제로 납부 의무는 판매자한테 있는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간접세는 부가치세 말고도 이제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고요. 주세가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인지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그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가 될 텐데 그 세금의 납부는 해당 주유소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본인 이제 부담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건 다 간접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관세는 이제 이런 무역과 관련된 세금을 보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 대표적인 우리나라 세금은 교육세랑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어떤 세금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지방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도, 서울특별시,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세랑 목적세로 나누고요. 자, 보통세라는 거는 그 세금이 들어올 때 법에 의해서 이 세금을 어디 써야 된다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목적세는 그거에 따라서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적세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고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조세 체계라면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그 미국의 조세 체계는 어떤 점이 좀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은 좀 다른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게 되려면 서로 이제 세금의 기본 상식이 서로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되니까 한국의 조세 체계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주요 세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세금이 바로 인컴 텍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자, 미국의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연방정부에서 내는 소득세,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에 귀속되는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 로컬 거버먼트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그 약간 그 국가 체계랑 좀 다른 점이 연방제이기 때문에 50개의 주정부도 사실은 그 하나의 중앙정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앙정부끼리 연합해서 만든 정부가 연방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여러분들이 미국에 거주를 한다면 어떤 주에 거주하든 간에 연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ederal Income Tax는 어떤 주에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될 기본적인 소득세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 해당되는 주마다 또 추가로 인컴 텍스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most state라고 했죠. 그래서 주마다 인컴 텍스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주마다 다른 것이고요.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또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간에 Federal Income Tax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당되는 주에 따라서 State Income Tax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시티나 이런 데서 부과하는 그 또 로컬 거버먼트의 인컴 텍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주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하는 이 각기 다른 소득세를 다 우리가 그 수업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 Federal Income Tax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에 거주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주로 Federal Income Ta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득세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세율을 인컴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인컴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하는 그런 세금이 바로 인컴 텍스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신에 항상 토탈 인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차감을 해주는 어떤 그 비용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걸 우리가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컴에서 뭔가를 좀 공제를 받아요. 디덕션을 받고 그럼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taxable income이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은 이제 2차 시 이후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taxable income에다가 뭔가 tax rate를 적용해서 나오는 세금을 우리가 인컴 텍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 인컴 텍스는 과연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또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individual. 그럼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 월급을 받거나 또는 개인 자영업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가 있다면 미국에서 이제 코퍼레이션, 이런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랑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는 직접 과세가 되는 인컴 텍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에스테이트 앤드 트러스트라고 해서 어떤 그 신탁 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텍서블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undistributed income이라고 해서 이 배분해주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이 미국은 이 회사가 코퍼레이션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고요. 코퍼레이션은 이제 스탁홀더라고 해서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코퍼레이션은 주주들이 돈을 출자합니다만 주주들이 그 출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그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그 이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은 우리가 인적 그 회사라고 해서 파트너십 자체가 인컴 텍스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파트너십 자체에다가는 인컴 텍스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에 파트너들이 나중에 파트너십 인컴의 어떤 지분에 비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파트너들이 납부하게 되는데 그 파트너들은 대부분 다 개인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로 귀속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주로 첫 부분은 주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얘기할 것이고요. 중간 부분에 가서 이제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를 할 것이며, 자, 파트너십 자체는 인컴 텍스가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파트너들한테 이제 어떻게 귀속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또 산정을 해봐야 되니까 파트너십과 관련된 인컴 텍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주된 우리 수업 내용은 주로 이 세 가지예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파트너십 인컴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월드와이드 인컴이 있다면 그 거주자, 레지던트랑 그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월드와이드 인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하지만 난 레지던트라고 해서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어떤 법규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납세자가 거주자 및 그 시민권자냐 아니면 비거주냐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소득의 영역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미국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인컴 텍스는 어디에 귀속이 돼요? 페더럴에 귀속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이트에 귀속이 될 수도 있고 로컬 거버먼트에 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소득세는 페더럴 인컴 텍스고요. 자, 그럼 누가 세금을 내요? 그럼 개인에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주식회사가 내는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가 있을 것인데 그 둘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배울 겁니다. 자,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은 그 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인컴이 어떻게 파트너들한테 귀속이 되는지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십과 관련된 인컴 텍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 수업 시간의 내용은 이런 인컴 텍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에스테이트 앤 기프트 텍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국세 안에 소득세, 법인세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인컴 텍스가 되는 것이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여기서는 에스테이트 앤드
기프트 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마찬가지로 주로 연방정부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연방정부로 귀속이 되는 세금이고요. 또 일부 주정부에도 귀속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재산의 이전, 그 재산의 이전이 어떤 사망이나 또는 유언이나 자 그러면 상속세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라이프타임 도네이션이 됐다면 그거는 증여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주로 연방 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뭐 차시의 어떤 한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주로 미국의 그 세법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인컴 텍스. 왜냐하면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하지만 인컴 텍스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제일 중요한 세금이 바로 인컴 텍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인컴 텍스와 관련돼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페더럴 에스테이트 앤 기프트 텍스 같은 경우는 인컴 텍스랑 마찬가지로 그 시티즌이나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월드와이드 프로퍼티 기준으로 또 부과가 된다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바로 요 페이롤 텍스인데요. 자, 페이롤 텍스는 그 고용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해서 자,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서 반드시 그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또 모든 주정부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페이롤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고 해서 자, 줄여서 이제 FICA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세금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한 세금이라고 해서 FUTA다, FUTA 텍스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둘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그 어떤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에서 이제 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4대 복지와 관련된, 그 사실은 복리후생과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FICA 또는 FICA라고 해서, 자,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는 이 법에 의해서, 액트는 법이죠, 법. 이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 주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자,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인데요. 자, 소셜 시큐리티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디케어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의 혜택은 바로 뭐냐면, 자, 리타이어리니까 이제 은퇴를 하거나 또는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되거나 또는 사망한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 FICA와 관련된 세금인데요. 어쨌든 그 종업원이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의 일부를 급여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만큼을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면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면 인플로이도 부담하고 인플로이어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 한 명 고용하게 되면 월급을 만약에 100을 준다면 그 100의 몇 %만큼을 종업원한테서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고용주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종업원은 어쨌든 100이라는 월급을 다 못 받는 것이죠. 또 고용주도 그만큼을 추가로도 부담해야 되니까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둘 다 부담하는 자, 그런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 이 페이롤 텍스 자체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그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페이롤 텍스를 부담함으로써 본인들의 인컴 텍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페이롤 텍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라든가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런 세금들이 과연 어떤 디덕션이라든가 계산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그래서 피카 텍스는 인플로이나 인플로이어가 둘이 같이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주로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를 위한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는 말 그대로 자, Unemployment니까는
실업을 대비한 실업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에서는 그 실업과 관련된 모든 체계는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이 실업 관련 어떤 그 보호 정책과 관련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거두는 세금을 우리가 FUTA라고 하는데요. 자, FUTA는 말 그대로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그 실업자, 그 직장을 잃는 사람한테 뭔가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럼 정부에서 어떤 종업원이 만약에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재원을 마련해야겠죠. 그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이 바로 그 FUTA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UTA 텍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세금은 인플로이어만 부담하는 거고요. 인플로이는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자기 월급 그 평상시에 받을 때 일부만큼 FUTA 텍스를 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고용주는 그만큼을 뭔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의할 점은 FICA는 종업원과 고용주 둘 다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FUTA는 주로 고용주만 부담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FUTA 텍스도 마찬가지로 unemployment와 관련된 어떤 그 사회보장 정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그럼 그 고용주는 또 인디비주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코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디덕션 받을 수 있는 세금인지, 자, 이런 걸 같이 논쟁할 때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금이 바로 이제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판매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아까 VAT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세율은 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미국의 세일즈 텍스는 주의할 점이 바로 스테이트, 주로 주세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마다 그 세일즈 텍스 레이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주는 뭐 6%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는 7%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주는 이런 세일즈 텍스의 세율이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주마다 다른 세금이 바로 세일즈 텍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주냐에 따라서 세일즈 텍스가 세율이 다 다르니까, 근데 미국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요, 원래 음식 가격이랑 세금을 구분해서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 알려주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10%니까, 그러니까 항상 10%를 더 얹어가지고 항상 여러 가지 그 계산서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그 세일즈 텍스는 스테이트 텍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다른 이 세금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룰 수도 없고요. 또 인컴 텍스 부분이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세일즈 텍스는 우리 수업 범위에서는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텍스 레이트는 0%에서 16%에 이르기까지 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 책정이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프라이스 기준으로, 어떤 프라이스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일부는 또 그 지방 정부에도 좀 귀속될 수도 있다. 그건 참고로. 어쨌든 세일즈 텍스는 페더럴 거버먼트에는 귀속이 되는 세금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세일즈 텍스는 앞서 설명드린 한국의 부가가치세랑 동일한 세금이에요. 대신에 그 귀속이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일 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세일즈 텍스는 직접 세겠습니까? 간접 세겠습니까? 그렇죠. 간접 셀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일즈 텍스는 셀러가 반드시 판매하는 그 시점에 가지고 와야겠죠. 이걸 우리가 위드홀딩이라고 해서 원천 징수를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어가 실제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납부 의무는 셀러한테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간접세라는 얘기니까요. 간접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가 실제로는 납부 의무는 없는 거예요. 부담은 하지만 납부 의무는 없는 세금이 바로 세일즈 텍스인데, 자, 우리 세금 전체로 보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면 이 세일즈 텍스는 간접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사이즈 텍스라는 건 소비세라고 해서, 자, 세일즈 텍스는 그냥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거래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소비세 같은 경우는요,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별 소비세 뭐 비슷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세 번째 줄에 discourage consump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그 소비를 억제하려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부담하는 그 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 소비세를 우리가 엑사이즈 텍스라고 해서 주로 판매가에 비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물품 하나하나 개수에 비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일 수도 있고 수량 그 어떤 그 단위당 개수에 비례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세일즈 텍스와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대신에 이제 세일즈 텍스는 오히려 그 거래와 관련돼서 재원을 뭔가 획득하려는 세금이라면 이런 그 소비세 같은 경우는 그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엑사이즈 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금도 그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범위에서는 배제를 할 것이에요. 자, 엑사이즈 텍스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세금이고요. 또 주정부에서도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도 부과가 되고 주정부에서도 부과된 세금이 바로 개별 소비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억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그렇죠. 알코올, 주류라든가 한국에서는 이제 주류세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담배라든가 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가솔린, 디젤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뭔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이런 소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자, 이런 그 세금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특히 세일즈 텍스나 이런 소비세 같은 경우는요, 그 코퍼레이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물건을 팔면 그만큼을 더 위드홀딩을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위드홀딩하는 부분은 다시 정부에다 납부할 세금일 뿐이지 이 코퍼레이션의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퍼레이션 입장에서의 어떤 인컴 텍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컴 텍스라는 거는 인컴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인데, 자, 이런 그 세일즈 텍스나 엑사이즈 텍스를 위해서 이런 그 간접세 특징 때문에 소비자한테 뭔가 원천 징수의 형태로 가져오는 그 부분은 인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논쟁할 때 그 나올 수 있는 항목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이런 세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두시고요. 이 세금이 이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일단 그 논의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에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캐피탈 게인은 자본 이득이니까 투자를 한 거죠.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부동산까지 투자를 해서 뭔가 그 캐피탈 게인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인디비주얼이 낼 수도 있고 코퍼레이션이 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캐피탈 게인도 인디비주얼이나 코퍼레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각자의 인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컴 텍스와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페더럴 인컴 텍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모든 어떤 캐피탈 게인에서는 그 이익이 되지만 어떤 투자에서는 또 손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다 네팅해서 그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인컴 텍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세율이 몇 프로인지는 딱 이 소득만 가지고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투자자의 텍스 브래킷이라고 해서 현재 이제 우리 인컴 텍스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이제 이렇게 누진세거든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소득 구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인디비주얼이나 코퍼레이션 그 각각의 그 소득세에 포함이 되면서 과세를 하는 책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그 인컴 텍스 레이트과 관련돼서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 기간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기간이 1년 이내인 걸 앞으로 우리가 short-term capital gain이라고 하고요.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년이 초과하면 이걸 long-term capital g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본이득세 부과할 때는 short-term과 long-term으로 구분해서 또 뭔가 규정이 달라지는 걸 배우실 텐데요. short-term과 long-term의 구분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이하면 short-term이고 1년을 초과하면은 롱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롱텀이다 보면은 세율이 좀 낮은 편으로 결정이 되고요. 숏텀이다 보면은 일상적인 어떤 인컴 텍스 레이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이제 우리 인컴 텍스 시간에 개인과 또는 주식회사 관점에서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이 재산세는 또 특징이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귀속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지방세. 자, 한국의 지방세는 이런 재산세보다도 재산세도 중요합니다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비중이 높지가 않은 대신에 이 재산세와 관련된 그 세금 재원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주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그 프로퍼티의 그 fair market value에 근거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자, 주로 이제 most local government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라고 하면 이제 카운티라든가 시티라든가 이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Special Purpose Authority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행정적인 정부는 아닙니다만 어떤 특별 목적으로 만든 어떤 그 정부 유사한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Special Purpose Authority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School Authority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서울시 안에서 교육활동을 관할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내게 되면 서울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랑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된 세금이 다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그 어떤 시가 있다면 시 안에서 관할하는 또 이런 그 교육청이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Special Purpose Authority라고 해서 이쪽에도 이제 따로 분리해서 그 재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페더럴이나 스테이트에는 귀속이 안 되고요. 주로 이런 로컬 거버먼트에만 귀속되는 세금이 프로퍼티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프로퍼티 텍스는 그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또 지역이나 법규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일부 부과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율은 당연히 지방 정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세율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퍼티의 밸류에 비례해서 프로퍼티의 어떤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 값이 높은 지역 예를 들면 뉴욕의 뭐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빌딩의 값어치가 매우 비싸니까 거기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낸다면 그쪽의 재정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재원이 적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로퍼티 텍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인컴 텍스는 연방 정부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주마에 따라서 주에 귀속될 수도 있고요. 또 지방 정부에 따라서 지방 정부에 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일즈 텍스는 그 연방 정부에는 귀속이 안 돼요. 대신에 주 정부에 귀속이 되고 일부 지방 정부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퍼티 텍스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는 절대 귀속이 안 되고요. 무조건 지방 정부에만 귀속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은 이제 그 Licenses and Occupational Tax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그래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면허 관련된 라이센스를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로 어떤 특정 비즈니스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증을 관리해주고 유지해줌으로써 뭔가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면허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허세는 부과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냥 1년에 fixed dollar amount per year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나당 1년에 얼마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람 수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percentage of revenue니까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매상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라이센스 앤드 occupational tax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대표적인 다 지방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면허세 대상자가 주로 뭐냐면 프로페셔널, 뭔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서비스는 다 이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와 같은 회계사들,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을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라는 거죠.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지노라든가 그다음에 치과 의사라든가 의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변호사다. 그러면 법률 업무는 변호사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약간 진입장벽이라고 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 업무는 당신들만 하세요라고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허가의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전문직들은 그 전문직밖에 그 일을 못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혜택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해서 이런 면허세는 주로 전문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전문 직종한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 수업 시간에는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전문 직종들이 이런 세금을 낸다면 이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것이니까 그들 나중에 이제 인컴택스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세금은 이제 내국세죠. 일종의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이라면, 자, 내국세가 아닌, 자, 관세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입을 할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국가가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 뭔가 물건을 수입을 해온다면 중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수입하는 물건이 뭔가 덤핑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법을 위반을 했다면 관련된 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는 수입 시점에 부과가 되고요. 수입업차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시점에 수입하는 해당되는 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관세고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그걸 부담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입 이후에 그 물건을 다시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수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수입하는 시점에 수입업자한테 부과되는 게 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관세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래도 어느 국가에서 왔느냐, 그죠? 또 똑같은 국가라도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관세의 어떤 금액 비율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일부 국가들은 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일종의 무역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로 이제 미국의 주요 세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미국의 세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의 세금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세금들 중에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주어진 어떤 이런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주된 세금은 인컴택스입니다. 인컴택스. 인컴택스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Federal, State,
로컬 거버먼트 중에는 페더럴과 관련된 인컴택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에 인디비주얼도 할 것이고 코퍼레이션도 할 것이고 파트너십과 관련된 그 세금들. 물론 파트너십은 계속 얘기하지만 직접 인컴택스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만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그 세금들을 귀속시키고 있는지 자, 그 플로우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 각자의 그 인컴택스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이제 이런 미국에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우린 주로 인컴택스를 다룰 것이고 그 나중에 인컴택스 강의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설명드린 파이카 텍스라든가 푸타 텍스라든가 또 일부 세일즈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세금 제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원만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요거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자, 이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부터 할 것인데요. 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가 과연 크게 보면 이제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그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